네, 오늘은 21차시고요. 수열 첫 시간입니다. 네, 수열 처음 이제 배우는데 오늘 좀 수업을 많이 할 거예요. 네, 시험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우겨서 넣어야 되겠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시간에는 이제 수열의 뜻 이거 알아볼 거고요. 수열의 뜻,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정리 할 거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 에 대해서도 배울 겁니다. 근데 이제 다 배울까라는 거죠. 등차 수열 배우면 이제 이거 일반항도 배우고, 그 다음에 등차 중항도 배우고, 또 등차 수열의 합까지 네, 배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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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0분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네, 좀, 네, 좀 길긴 하지만, 네, 잘라서 이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2쪽에 읽다 보니까 흥미로운 주제가, 네, 저도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주제가 있어서 이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정하는 방법, 이거 한번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네, 이거는 인천 서구청에서 이제 가져왔고요. 검색해 보다 보니까 이제 이 그림이 제일 보기가 편해서 가져왔어요. 네, 도로명 주소 세 가지만 알면 쉬워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규칙이 있나, 예, 막 이거 주소가 집이 여러 개 이제 많은데 어떤 규칙으로 요것들의 주소를 정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더라. 네, 우리나라 도로는 세 개로 나누어져 있더라. 땡땡대로, 땡땡로, 땡땡길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땡땡대로는 이제 왕복 다 합해서 이제 8차선, 땡땡로는 2에서 7차선, 땡땡길은 로보다 작은 거, 네, 로보다 작아서 뭐 어쨌든 2차 안으로 이제 끊어지는 그 길을 갖다가 네, 이렇게 이제 도로를 정했고요. 그리고 건물 번호 표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는 길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 가는 길의 왼쪽은 홀수를 놓고 오른쪽은 짝수를 놓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작을 어떻게 할까? 길의 시작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거,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거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시작이고 여기를 끝으로 보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막 지도상에서 살펴보면 뭐뭐로 되어 있으면 네, 그 시작은 서쪽에서 끝은 동쪽으로 이렇게 이제 나는 그런 형태를 띠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물 간의 거리가 되어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이제 번호를 매기는 게 도로의 시작을 갖다가 이제 1이나 아니면 2 이렇게 이제 정합니다. 왼쪽에 있으면 1, 오른쪽에 있으면 2. 그리고 끝을 이렇게 이제 나는데 시작에서 끝까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번호를 표시하는 게 입구가 시작에서부터 이제 몇 미터 떨어졌나에 따라서 번호를 매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도로 시작하는 곳에서 끝까지 입구가 70m 떨어져 있으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건물 번호를 7 이렇게 이제 부여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70이다 라고 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700m 떨어진 곳을 70이라고 놓더라고요. 근데 70은 짝수니까 여기 놓이겠다. 그죠? 어, 요렇게 놨으면 여기 왼쪽이니까 한 69 정도는 여기 있고 70은 요 정도 있는 그곳을 갖다가 이제 건물 번호로 지정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규칙성으로 네, 그거 건물을 파악하는 게 쉽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많이 홍보를 했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요 오른쪽에 살펴보면은 네, 어떤 청라대로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서 네, 시작하는 가정로가 요렇게 이제 있다라고 합니다. 요렇게 있으면 요거의 왼쪽은 홀수로 정하고 그 다음 오른쪽은 짝수로 정해서 건물 번호를 매기더라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땡땡길 하고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뭐지 가정로 10번 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가정로에서 10번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꺾이는 길이다 라는 뜻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또 살펴보면 가정로 16번 길이라고 하는 거는 가정로에
16번 자리에서 꺾이는 길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시더라 라는 것까지 이제 정리해 두시면 이게 주소를 파악하는데 쉬울 거예요. 그죠? 네. 어쨌든 그 도로명 주소가 그러면 수열이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살펴보니까 규칙성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수가 나열이 되어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건물 번호는 13, 뭐 5 치우고 5는 없고 7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수들의 나열이다 라는 거죠. 그죠? 이 수들의 나열이 규칙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파악하기 쉽더라 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 도로명 주소였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정의가요. 차례대로 나열된 수의 열, 수가 줄을 서 있다 라고 하는 게 수열입니다. 근데 이 줄을 서 있는 게 이게 규칙성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규칙성이 있는 것만 다루게 되죠. 왜냐? 규칙성이 있으면 이걸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요. 그죠? 네, 위에서 살펴봤듯이 2, 4, 6, 8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된 게 수열인데 이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수를 우리는 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수열이 있다라고 하면 각각을 이루고 있는 숫자를 우리가 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 n번째 항을 뜻해요. 그러니까 몇 번째 항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떤 특정한 게 아니라 n번째 굳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정하지 않고 그러면 과연 n번째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 n번째에 있는 그 숫자를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특히 쓰기를 우리가 표시를 하기를 an 요렇게 이제 밑에 첨부를 붙여서 첨자를 붙여서 an 요렇게 이제 표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an 요렇게 이제 정하는 게 일반항이고 요렇게 이제 일반항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일반항이 an인 수열을 우리가 특별히 여기 있는 중괄호로 표시해가지고 묶어가지고 an 이렇게 이제 나타낸다 라는 겁니다. 네, 수열 an은 자연수 집합 n에서 실수 집합 r로의 함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여기에 공역이 실수로 정해져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만 한정된 설명이에요. 공역은 이제 대학교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하기 나름인 게 이제 어떨 때는 이제 공역을 복소수로 정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행렬을 정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거든요. 그죠? 어쨌든 정하기 나름이더라 라고 하는 건데 고등학교에서는 실수로 정한다. 공역을 실수로 정한다. 네,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위에서 이제 2, 4, 6, 8 요렇게 이제 해놨던 거를 보면 2, 4, 6, 8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자연수 1, 2, 3, 4 정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함수다 라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은 그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A1, 요거를 A2, 요거를 A3, 요거를 A4 이런 식으로 이제 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각각의 항들은 함수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즉 요거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n에서 r로 가는 함수다 해가지고 1, 2, 3, 4 각각을 갖다가 a1, a2, a3 이런 식으로 대응시켜주는 관계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네, 수열 설명은 이게 끝입니다. 네, 앞에서 도로명 주소에서 살펴봤듯이 요 길이 요렇게 이제 나 있으면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이렇게 붙였는데 홀수 짝수라고 한 게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 홀수라고 치면 처음 시작하는 1이라고 하는 그 수에 플러스 2씩 더하는 수열이다. 맞죠? 짝수라고 하는 거는 첫 항이 2이고요. 그 다음 항에 이제 가려고 하면 앞에 항에서 플러스 2씩 이렇게 이제 더해지는 수열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특별히 이름 붙이기를 뭐라고 이름 붙이냐? 등차 수열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등차 수열의 정의는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이에요. 네, 각 항마다 차이가 같은 수열. 차이가 같다. 등 해가지고 등차 수열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첫째 항,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정의에서 벌써 이제 필요한 게 첫째 항이 필요하고 더하는 일정한 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A라고 D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럴 때 여기 있는 D를 우리가 더하는 일정한 수, 이거를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부른다? 공차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common difference. 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차이다 라는 뜻이에요. 맨 처음에 이제 요 용어를 받아들일 때 저는 이제 차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양수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죠? 차이라 해서 무조건 양수가 되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용어만 그렇게 부를 뿐이지 공차는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그까지는 이제 했다 칩시다. 그러면 등차 수열을 그러면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요. 네, 정의에서 벌써 네, 첫째 항부터 이제 계속 그 다음 항에 넘어갈 때마다 일정한 수를 더한다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등차 수열 A에는 제 n항에다가 공차 d를 더한 게 n 플러스 1항이 되는 거니까 식으로 표현하면 n항에 d를 더해서 n 플러스 1이다 라고 해가지고 네, 모든 n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연두색 박스 요걸 만족하는 an을 우리가 등차 수열을 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만족한다 라고 하면 등차 수열의 정의가 요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일반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이랑 공차가 필요하다 했죠. 네, 등차 수열은 첫째 항 공차만 구하면 엔간한 문제는 모두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정의에서 벌써 첫째 항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더하는 일정한 수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첫째 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A1, 첫째 항은 A.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서 D 더한 거, 셋째 항은 둘째 항에서 D 더한 거니까 2D, 넷째 항은 그래서 3D 이런 식으로 변한다 맞죠? 그래서 이제 n 값이 1, 2, 3, 4 변할 때마다 여기에 D에 붙어 있는 개수가 바뀌니까 이거를 일반항 n번째 항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살펴보면은 첫째 항에서 네, D의 개수가 변하더라. 근데 그 변하는 게 이제 n에서 한 개 모자란 만큼 변하더라 라고 해갖고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 식도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그래서 요 식만 살펴보면은 뭐 별로 볼 건 없다 맞죠? 그래서 이제 찬찬히 뜯어보니까 an을 이제 바꿔서 써보니까 dn 플러스 a-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제가 앞에서 이제 말을 했듯이 수열은 뭐라 했어요? 함수라고 했거든요. 수열은 함수다 라고 했으니까 n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니까 n에 대한 1차 함수라고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특히 또 n 앞에 있는 개수는 공차더라. 그래서 이제 an이 1차 함수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면 이게 an은 등차 수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참고 2를 보면 an이 1차 함수다. dk는 상수고 예, d는 0이 아닌 이런 1차 함수다 라고 하면 이제 요 수열 an은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인가 물어보면은 그게 맞다는 거예요. 증명을 해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거를 갖다가 빼보면 그러니까 n 플러스 1항에 an 요거 이제 빼보면 요렇게 해서 d 상수만 남더라. 이게 이제 만족하니까 수열 A에는 등차 수열이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는 거랑 이제 n에 대한 1차 함수다 라고 하는 거랑은 어떻다 하는 거예요. 네, 필요 충분한 관계다 라는 거 이것까지 정리를 해 두시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등차 중항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거는 세 수가 있습니다. 수 3개에 대해서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면 요때 요 가운데 끼어 있는 요 B를 우리는 A와 C의 등차 중항이라고 합니다. 이때 등차 중항은 어떤 식을 만족하게 되는데 B 빼기 A 한 거랑 C 빼기 D 한 거랑은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같겠다 맞죠?
이거는 이제 공차로 갖게 되는데 이 식을 정리를 해보니까 2b는 a 플러스 c, 즉 b는 2분의 a 플러스 c를 만족하게 된다. 그러니까 a와 c의 산술 평균이 b라는 거죠. 이거를 만족하게 되면 b가 a와 c의 등차 중항이라는 겁니다. 이게 필요 충분한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념이 많이 나와요.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JN항까지의 합, 모든 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JN항까지의 합을 우리는 SN이라고 표시합니다. 네, 썸에 그거 썸 예, S를 따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SN은 모든 임의의 수열에 대해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N 이거를 우리가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갖다가 특별히 이제 SN이라는 기호를 붙여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SN도 수열이고 수열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함수라고 했죠. 그죠? 이런 SN도 자연수 집합에서 실수 집합으로의 함수이더라. 그럴 때 이제 우리 등차 수열의 SN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수열 AN에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이때의 SN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 살펴봅니다. 그래서 SN은 그래서 이제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입니다. 그래서 첫 항,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이제 N항까지 더할 거예요. 그래서 N항을 우리가 L이라고 두면 그 앞에 항은 L-D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다 맞죠? A 첫째 항, D 공차, L은 N번째 항.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한번 써볼 거예요. 1번식을 더하는 순서를 거꾸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SN에 대해서 L부터 이렇게 이제 쓰니까 L, L-D, L-2D 이런 식으로 쓰이겠다 맞죠? 그래서 이제 끝은 이제 A로 끝나니까 요 앞에 항은 A 플러스 D 이렇게 이제 되겠다 맞죠? 그렇게 1번식, 2번식 이렇게 이제 놔뒀습니다. 그 1번식, 2번식을 변끼리 더해 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2SN 이렇게 이제 쓰인다 맞죠? 변끼리 더하니까 이렇게 네. 잘 안 되네요. 그죠? 네. 이렇게 변끼리 더하니까 이렇게 더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더하니까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L이 된다 맞죠? 여기서 요 두 개를 더해도 이제 플러스 D, 마이너스 D 이렇게 이제 없어지니까 A 플러스 L만 남네요. 여기도 2D랑 마이너스 2D 없어지니까 A 플러스 L만 남는다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N개 이렇게 이제 항이 N개 있는데 N개가 되는 모든 항들이 변끼리 더하니까 A 플러스 L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L이 N개 있다 해가지고 식이 N 곱하기 A 플러스 L 이렇게 이제 되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SN은 2분의 N에 A 플러스 L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L은 이제 AN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구했던 AN의 일반항은 A 플러스 N-1의 D가 되니까 이거를 갖다가 여기 있는 3번식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S는 2분의 N의 2A 플러스 N-1의 D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제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요.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J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그러면 SN식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2분의 N의 A 플러스 L. 요때 이제 AL 이거는 이제 n번째 항을 L이라고 하고요. A는 첫째 항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2분의 N의 2A 플러스 N-1의 D 그러니까 AN이 A 플러스 N-1의 D니까 이거를 여기에 이제 집어넣은 거다. 네, 그렇게 이제 공식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거는 두 개 다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네, 참고를 보도록 합시다. 네, 참고가 중요해요. 문제 풀 때 약간의 팁 같은 거라서 한번 보도록 하면요. SN식이 요 이제 두 번째 있는 식, 요렇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함수라고 했죠. sn도 우리가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n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네, 어떤 식이에요? 2차식이다, 맞죠? 2차 함수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상수항은 0이 되는 2차 함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고차항의 개수는 2분의 d다 라는 거예요. 즉 뭐다? SN이 2차식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 최고차항의 개수 곱하기 2를 하면 최고차항의 개수 곱하기 2를 하면 이제 공차가 된다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참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2차 함수를 갖고 와봤어요. SN이 모든 2차 함수다. 네, 최고차항이 0이 아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0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수열 AN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음과 같다는 거예요. R이 0이 될 때는 위에서 살펴봤듯이 상수항이 0이 될 때는 수열 AN이 일반항이 이제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예요. 수열 AN은 공차가 2p인 등차 수열이다.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요 개수에 곱하기 2를 해주면 이제 공차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R이 0이 아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수열 AN은 이제 이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는 이제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증명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거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요거 이제 반드시 잘 알아 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처음에 했던 것부터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수열을 배웠습니다. 수열의 정의는 차례대로 나열된 수의 열 이라고 해서 수열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네, 근데 여기 이제 나열되어 있는데 규칙성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규칙성이 있는 것을 다룬다. 왜? 식을 갖다가 식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제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수,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그 중에서 특히 제 n번째 항, AN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일반항이 AN이 되는 수열을 우리가 이제 중괄호로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근데 굳이 이제 AN이 아니라 BN, CN 이런 식으로도 이제 나타내기도 한다. 여러 가지 이제 수열을 나타낼 때는 이제 ABC 해가지고 밑에 N 이것만 붙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열을 우리가 뭐라고 했다? 수열 AN은 자연수 집합 N에서 실수 전체 집합 R로의 함수이다. 함수니까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N에 따라서 함수 값도 이제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 또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실수 공력이 이제 실수라고만 정한다고 했다. 맞죠? 공력은 정하기 나름이다. 대학교에서는. 네, 그렇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맨 처음 배우는 수열이 뭐였었어요? 네, 등차 수열이었다. 그죠? 등차 수열은 어떤 수열이다?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이다. 그래서 벌써 등차 수열의 정의에서 필요한 게 뭐 있다? A와 D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등차 수열은 A와 D 가지고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물론 공식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럴 때 이제 더하는 일정한 수를 우리가 공차라고 한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등차 수열의 정의 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앞에 항에 D를 더하면 뒤에 항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다. 맞죠? 그리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나타난다? A에는 A 플러스 N-1의 D다. 요거 이제 외워놔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1차 함수다. 네, A에는 1차 함수다. N에 대한 1차 함수다 라고 하는 거. 모든 1차 함수는 등차 수열이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웁니다. 네, 함수는 우리가 1차 함수부터 배웠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등차 중항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세수 AB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우리는 B, 요 항을 A와 C의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 그래서 등차 중항이라는 거랑 필요 충분한 조건이 B는 2분의 A 플러스 C 요 식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 정리를 해두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은 네, 어떻게 나타내어져요?
증명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맞죠? 옛날에 가우스가 했었던 그 방법이고요. 변마다 이렇게 이제 더하게 되니까 똑같은 항이 n개 나오더라. a 플러스 l이라고 하는 항이 n개 나오더라 해서 식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a에는 n번째 항은 일반항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l 자리에 집어넣으면 요 식도 나온다 해가지고 두 가지 공식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랑, 그 다음에 참고 해가지고 SN 등차 수열의 SN은 n에 대한 2차식이다, 2차 함수다 라는 거랑 상수항이 0이다 라고 하는 거 정리가 된다고 했었다, 맞죠? 특히 최고차항의 개수는 2분의 d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는 이제 뭐다, 여기에 곱하기 2를 하면 d가 나온다는 뜻이었어요. 그죠? 그것도 정리된 게 이 두 번째 참고였다. 2차식이면 다 어떻게 되느냐? R이 0일 때, R이 0이 아닐 때 갈라진다. R이 0이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고, R이 0이 아니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그때 뭐다? 공차는 2P, 맨 앞에 있는 개수의 2배만 해주면 된다. 증명은 다음 시간에. 그죠? 요까지 정리를 하셨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